네, 지금부터는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이란 중동 침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달승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란어학과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YTN 뭐 이런 텔레비전에서만 뵙다가 교수님 처음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그 이란 국립 테헤란 대학교에서 정치학 전공으로 처음 한국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는 테헤란 국립대학에서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찐 이란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맞겠죠? 예. 사실 그 한국이 이란 잘 몰라요. 예, 이란의 정치 체제가 어떤지 그냥 뭐 신정 체제다 뭐 이렇게 아니면은 엄청난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핵심 영토 땅 아니야? 뭐 이런 정도였고 이란을 잘 가보기도 쉽지 않고 그냥 샤프란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어서 잘 모르는데 그 느닷없이 그 공습을 당한 나라입니다. 이란인들이 지금 정서적으로 갖고 있을 가장 큰 마음, 이를테면 뭐 와, 호메이니가 죽어서 우리 이제 해방이다 뭐 이런 생각을 정말 갖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남의 나라에 이런 방식으로 침공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까요? 화면으로 비치는 이제 상반된 모습을 가지고 이번 사태와 평가와 반응을 단편적으로 평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란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외세가 침입했지만 지속적으로 저항과 투쟁해온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침입을 시작으로 해서 아랍, 튀르크, 몽골, 네. 그리고 영국, 소련, 미국 아이고야. 이때마다 항상 저항해 왔기 때문에 현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이란 역사 속에서의 저항과 투쟁 정신은 외세의 군사 개입과 네. 지배에 대한 강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 속에서 지배적인 여론은 이번 침공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모델을 얘기를 하면서 차기 지도자를 이미 염두에 두었는데 뭐 1차, 2차 다 사망을 해서 3차를 생각하고 있고 그게 뭐 쿠르드족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그 트럼프가 생각하는 바대로 이를테면은 그 베네수엘라 모델 지금 뭐 베네수엘라도 안정적이진 않고 그렇습니다만 친미 정권 뭐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뭐 처음부터 레짐 체이지 그리고 이란 시민들한테 뭐 당신들이 권력을 가질 뭐 기회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단적으로 베네수엘라식 권력 승계 모델이 그대로 이란에 적용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아직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제 차기 최고 지도자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네. 많은 언론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네. 이번에 암살당한 2대 최고 지도자의 아들 네.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네. 된 거라고 선출되었다고 좀 보도되고 있죠. 네. 아시다시피 그는 좀 알려진 바로는 보수 강경 성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네.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만약 3대 최고 지도자로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네. 선출되었다면 그의 성향과 또 그의 여러 가지 엘리트 연합, 권력 구조 이런 걸 볼 때 아마도 안보기구나 또 여러 가지 이념 체제에 기반을 둔 권력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선출됐다는 부분은 내부 결속을 강하게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볼 때 미국의 의도대로 친미 정권이 수립된다거나 네. 여러 가지 미국의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란이라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이란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그래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어떤 이 나라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해가 좀 필요한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독특한 정치 체제인데요. 그래서 이슬람과 공화국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결합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슬람은 국가 운영을 기반으로 한
그 이념적인 내용이에요. 이념적 내용. 예. 반면에 공화제는 예. 그 선거와 대의제를 음. 추진하는 형식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종교적 정통성과 음. 공화제적인 제도가 결합된 네. 이중 권력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최고 통수권자는 최고 지도자이지만 네. 국민이 직접 4년마다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타 중동 많은 국가들과 달리 예. 선거를 통해서 예. 4년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 그렇다면 야당도 있고 그런 거죠. 그쵸. 시민사회도 있고. 예. 예. 그 다양한 이제 언론사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습니다. 언론사가 우리보다 더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통상 뭐 북한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하고는 좀 다른 나라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정치 그 그룹도 상당히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는데요. 정치 그룹도. 크게는 이제 보수파, 예. 개혁파, 중도파로 나눠지고 있는데 예. 지금 가장 강력한 이제 정치 그룹이 보수파인데 어. 이들은 주로 이슬람적 가치나 음. 혁명 이념을 이제 수호를 강조하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반면에 개혁파는 사회 개혁과 네.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음. 그런 온건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 그룹으로는 중도파가 있는데요. 음. 양 입장 사이를 절충하는 실용주의적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용주의.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한때는 보수파 대통령이 당선되고 네. 한때는 개혁파 대통령 어. 또 한때는 중도파 대통령이 예. 당선되면서 예. 그때마다 예. 이란의 내부 개혁과 정치 그리고 대외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국내 언론들이 이란이라는 나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그냥 그 미국 또는 이제 서방에서 주는 그런 언론 보도만을 받아서 그냥 중계 보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의 시선이 왜곡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찐 전문가인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 하메네이가 그 사살 당한 거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뭐 AI까지 여기에 동원이 됐다 그래서 다들 충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분은 어떤 최고 지도자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데 그냥 뭐 종교 지도자야 뭐 이렇게 폄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가톨릭의 교황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는 분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또 그 이란 사회에 여러 이제 반정부 시위가 있을 때마다 다 그 굉장히 탄압을 해온 분으로 민주적이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하메네이라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이란 시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 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시아파 종교 체계는 네. 가톨릭 교황 체계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단일화되고 네. 위계적인 최고 권위 질서를 갖고 있지 않아요. 아, 예. 그러니까 시아파에서 의미하는 최고 종교 권위자는 네. 페르시아로 마르자의 타글리드라고 표현하는데요. 아하. 모방의 원천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성직자가 가장 잘 이 마음을 뜻과 의지를 반영하는 아. 사람인가. 예. 지금 이란에는 예. 마르자의 타글리드가 3명 정도가 있고요. 음. 이라크에는 시스탄이라는 이제 성직자가 있는데 네. 그래서 특정 시기마다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흠. 이 부분은 시아파의 독특한 역사와 전통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슬람의 역사는 시아파의 역사는 아닙니다. 네. 주류가 순위파 순위파. 여다보다 보니까 시아파는 소수 다양한 공동체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는 체제로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산적이고 독자적인 권위 질서를 가지고 있어서 네. 시아파 신자 스스로 자신이 추종하는 최고 종교 권위자를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과 달리 다원적이고 어떻게 보면 분산적인 권위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이란의 정치 딜레마는 네. 1989년 제2대 최고 지도자로 네. 하메네이가 선출된 것이었어요. 예, 예. 아, 이게 지도 저기 딜레마적 상황. 예, 그게 뭐냐면 하메네이는 일대 최고 지도자인 호메니와 달리 예. 정치적인 카리스마도 좀 부족했고 가장 심각한 부분은 종교적인 권위가 미약했어요. 아, 예. 그래서 앞서 제가 시아파의 최고 종교 권위자가 마르자이 타글리드라고 했는데 당시 마르자이 타글리드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
1989년에 이란에서 헌법 개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최고 지도자 자격 요건으로 마르자의 타글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요. 다시 말하면 1989년부터 최고 지도자와 시아파 최고 종교 권위자인 네. 마르자의 타글리가 분리가 되면서 이란 내부에 심각한 정치적인 딜레마가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메네이는 종교계 지지 기반을 받지 못했어요. 예. 결국 그는 군부에 의존하면서 자신의 기반을 강화시키고 네. 또한 다양한 정치 세력을 상호 견제 균형하면서 지지 기반을 예. 확대했다고 볼 수 있겠죠. 교수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야 이게 간단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작년에도 12일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핵 문제가 대충 정리되는 거 아닌가 핵협상이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전쟁이 나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있고 국제사회가 특히 이제 주가가 너무 폭락을 해서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율 뛰어오르고 또 유가도 그렇고 그래서 당장 대한민국의 민생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 이렇게 고통을 받게 돼서 매우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미국은 끊임없이 이제 그 이란의 상황을 임박한 위협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침공을 결정하게 된 지주적인 배경은 아마 지난 1월달에 이란에 대규모적인 시위가 일어나고 그래서 79년 혁명 이후에 이란 체제의 최대 위기이고 네. 이번 기회에 정권 교체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뚜렷한 명분과 이유 없이 침공을 시작했고 지금 지속적으로 공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다양한 이제 배경이 있다고 봐요. 네. 한편으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적 요인, 아시다시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내적으로 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고 네. 있죠. 이런 부분들을 대외 안보 요인으로 좀 전가하려는 돌파구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략적 구상으로 중동 질서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재편하라고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네. 하지만 저는 이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번 공습은 지난 6월달에 벌어진 그 12일 전쟁과 달리 미국이 실제로 주도를 하고 있어요. 네. 미국은 이번 공습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단순한 안보 문제를 넘어서서 네. 국제 에너지 질서와 통화 체계를 구축하려는 그러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페트로달러를 방어하기 위한 예.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패권 전쟁이다. 이거의 네. 본질은 예. 아시다시피 지금 페트로달러가 현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70년대 중반부터 예. 국제 거래에서 달러로 예. 석유를 샀죠. 사주고 있죠. 예. 근데 위안화 결제가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위기에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이라크가 예. 페트로 유로화 결제를 예. 추진했고 예. 2006년에는 이란이 자체적인 석유 거래소를 만들어서 네. 달러 이외의 통화 결제 방법을 모색했어요. 예. 그리고 2009년에는 예. 리비아가 예. 그 아프리카 연합의 예. 금 기반인 새로운 통화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베네수엘라가 예.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했어요. 사실 네 나라죠. 야, 이게 공통점이 있네요. 앞으로 전개된 상황이 비슷합니다. 2003년에 이라크 전쟁에서 네. 이라크 사담 후세인 체제가 붕괴됐죠. 네. 그 이 붕괴 이후에 미국이 취한 첫 번째 정책이 예. 페트로달러를 복귀시켰어요. 그리고 그리고 미국이 2011년에 예. 리비아 가다피 체제가 예. 그 나토 공습과 예. 이후 내전으로 예. 처형당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마두로가 체포됐죠. 체포됐어요. 마지막 남은 나라가 이란이었군요. 이란이죠. 예. 근데 이 부분은 단순히 이란의 체제 전복이나 페트로 패권 전쟁을 강화시키는 것을 더 넘어서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대표적인 친미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요즘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전쟁을 통해서 친미 아랍 산유국조차도 예. 아마
결제 수단에 관련된 부분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못할 겁니다. 아, 만약에 중국과 친해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우디가 그 결제를 위안화로 받아주는 결정을 하면 사우디도 공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시나리오로 되면요. 이 결국 이 전쟁의 목표는 와. 중국을 겨냥하고 있죠. 이 전쟁의 목표는 중국이다. 예. 예. 오, 교수님 소름. 아, 그러면 그 말이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맞는 모양입니다. 북한은 절대로 치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가 있어도. 왜? 석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의 평화는 유지되는 것이다. 예,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던데 그게 팩트에 가까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지금 도대체 이 전쟁이 언제 어떻게 그 마무리가 될 거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뭐 이 4주, 5주 얘기를 하다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길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금 그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죠. 알리 라리자니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 수 있는 만큼 전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양측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계속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 전쟁은 그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특히 이제 이라크 전쟁도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8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뭐 공교롭게 좀 다른 맥락이긴 합니다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안 끝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거라고 보십니까? 공식적인 여러 가지 정부의 입장과 네. 여기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이 최초의 공습 목표가 정권 교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최고 지도자와 이란 수뇌부 50여 명이 사망했죠. 네, 사망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란의 대응력과 복원력이 생각보다 좀 빨랐어요. 예. 다시 말하면 상층부만 제거하면 곧바로 정권 교체가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미국이나 이스라엘 정보부가 이란의 정치 문화나 예. 전통에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예. 파악하지 못한다고 보는데 예. 이란은 그 단선적인 피라미드형 구조가 아닙니다. 음. 앞서서 지금 현대 이란의 정치 체제가 네. 이중 권력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도나 군사, 예. 종교 체제가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란의 역사 속에서는 중앙 권위가 있고 예. 지방 엘리트와 종교 권위가 연대를 해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독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아파의 분산적이고 다층적인 구조 부분은 네. 이러한 역사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층부를 제거한다고 해서 네. 체제가 붕괴되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음. 그 이후에 네. 대체 세력들이 계속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요. 그래서 와. 이란 같은 경우는 업무 보기가 힘든 게 각 예. 중간 이제 관리인들하고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 그리고 위에서 이제 어떤 지시와 명령을 내리더라도 예, 예. 중간 관리자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각자의 네. 역할과 탑다운 책임을 방식도 아니고 그렇죠. 뭐 민주적으로 또 막 너무 뭐가 절차가 복잡할 것 같네요. 예. 느낌에. 예. 그래서 이틀 뒤에 그러니까 미국이 정권 교체해서 입장을 바꿨죠. 예. 군사 작전으로. 예, 군사 그래서 작전으로. 그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네. 파괴하고 예. 그 탄도 미사일 체계를 예. 또 제고하고 예. 해군을 섬멸시키겠다. 예. 이 말은 사실 제한적인 군사적인 성과를 거두면 예. 출구를 전략의 일환으로서 예. 이번 작전이 이번 침공이 성공했다라는 자아자찬하면서 자화자찬. 출구를 모색하는 것이 아닐까. 아. 그런 측면 속에서 아마 저는 1, 2주간이 예. 앞으로의 이 그 상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주 전에 어떻게 보면 치열한 공습과 네. 그 대응이 이루어질 거라 보는데 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올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습니다. 길게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란도 대응 방어 능력이라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치열하게 지금 공습과 그런 보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1, 2주 안에 이 향방을 결정하는 예. 저는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만약에 1, 2주 안에 타결이 되지 않으면 예. 보다 길게 가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겠죠. 이라크처럼 뭐 8년 이렇게 갈까요?
그렇게까지 길게 갈 수도 있겠습니까? 공습만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어. 그것은 몇 년 간다는 것은 네. 지상전 투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상전 투입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지상군 투입을 하면 미군의 피해가 너무나 자명한 거라서 아마 미국 스스로 그런 선택은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보통 우리가 전쟁을 평가할 때 전투는 승리할 수 있지만 과연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예. 탈레반 정부가 붕괴됐죠. 네. 20년 뒤인 2021년에 예. 탈레반 정부가 재집권했어요. 그렇다면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예. 탈레반 아닐까요? 이라크 상황 같은 경우도 2003년에 사담 후세인 체제가 붕괴됐는데 네. 지금도 혼란스럽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네. 진정한 정리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란이라는 상황을 비교했을 때 예. 앞선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 과연 이런 이제 모델들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네. 어떻게 보면 그 지상전을 투입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기보다는 일정 정도의 각자의 정치적인 셈법과 해법에 따라서 네. 출구 전략을 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하메네이 후계자로 차남 모지타파 하메네이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란도 북한처럼 일종의 세습 뭐 이런 게 가능할지 뭐 지금 순교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보수파에서는 그 차남의 승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언론에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네. 만약 네. 2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암살당하지 않았더라면 네. 3대 최고 지도자로 아들이 선출됐을까?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미국이 암살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 빌미와 명분을 준 거다. 일대 최고 지도자 호메니가 사망한 이후에 예. 그의 아들을 후계자로 이제 선출하자라는 의견이 일부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것이 안 된 부분은 예. 아시다시피 그 이슬람 공화국은 왕정을 그렇습니다. 부정하고 예. 새롭게 탄생한 예. 체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습제를 받아들인다는 부분은 체제의 정통성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안 됐습니다. 네. 그때는. 그래서 근데 그렇다면 이번엔 왜 됐을까? 예. 과연 암살과 예. 이에 대한 그 저항의 상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저항. 그래서 단순한 형식적으로는 아들이 선출되었지만 네. 이 부분은 세습 체계라는 식으로 보기보다는 네. 이 위기를 예. 하나의 하메네이의 죽음을 예. 저항과 순교자 정신으로 확대하면서 네. 내부 결석을 강하게 다지자라는 음흠. 의지의 표현으로 나온 것으로 저는 일종의 정치적 선택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9,200만 거의 한 1억 인구가 되는 건데요. 이런 1억 그 뭐 인구 가운데 이란 인구 가운데 75%가 이슬람 공화국 성립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근데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럽니까? 그 공화국의 그 입장과 판단 속에서 이제 정치를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리고 뭐 전 세계 특히 뭐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엄청난 민주주의 국가고 이게 뭐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일각에서는 뭐 하메네이 사망에 대해서 막 축하했다, 뭐 성조기 들고 나왔다, 뭐 이런 보도도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있고요. 그리고 또 대규모 추모 집회가 뭐 최근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여서 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하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돌아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떤 현지 상황은 좀 어떻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란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란은 되게 젊은 나라예요. 젊은 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방과 자유를 선호하고 추구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네. 즉 종교 이데올로기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잣대와 가치로 국가를 통치 운영하다 보니까 좀 폐쇄적이고 네. 또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서 예. 젊은 세대들과 예. 이 이데올로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네. 반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데올로기 잣대로서 정치와
권력 구조를 운영하는 것은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음. 과연 이런 군사 개입과 네. 여러 가지 많은 그 희생을 통한 이런 구조 속에서 과연 이제 이 체제에 대한 불만과 반대가 네. 어떻게 보면 외세를 환영하고 새로운 친미 정권 수립을 이루는데 동조자 역할로 나갔을까? 저는 그러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앞서 예. 말씀드렸듯이 이란의 역사는 매우 복잡하지만 예. 끊임없이 저항해 왔어요. 저항의 역사.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의도한 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 네타냐후가 끊임없이 트럼프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그 이란을 침공하게 된 거다라는 국내 언론의 분석이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제 과연 네타냐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전략적 자선 역할, 과연 예. 이스라엘이 미국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예. 특별한 관계에 관련한 속에서 여러 가지 끊임없이 나온 부분들인데 저는 개인적인 그 여러 가지 부분도 많은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가시거리로 모든 정책 판단의 결정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여요. 예.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번 이란 침공은 저는 91년 걸프 전쟁 이후에 예. 국제 질서를 수립하는 예. 그런 하나의 대전환점이 된다고 좀 봐요. 91년 걸프 전쟁 때 어떻게 보면 그 소련 몰락 이후에 네. 미국의 유일한 패권 그쵸. 시대가 열렸죠. 예. 예. 그런데 물론 그 시대의 상황과 예. 또 여러 가지 배경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런 배경에는 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예.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사전의 조치가 있었는데 그렇죠. 1990년 10월 10일에 예. 미 하원 청문회에서 예. 한 어린 소녀가 예. 공개적인 발언을 해요. 그래서 한 쿠웨이트 소녀 15살 나리라는 소녀가 방금 쿠웨이트에서 탈출해 왔고 이라크 병사의 만행을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예. 미 의회가 예. 그 군사 예. 관련된 정책 결의안을 통과시키죠. 그런데 예. 그 소녀가 과연 누구였을까? 누구였어요? 주미 쿠웨이트 대사의 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 그러니까 그때도 미국은 본인의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겁니다. 어린 여학생을 예. 그런 측면 속에서 저는 단순히 그 어떤 개인적인 성향, 예. 누구의 유혹에 따라서 이런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부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전쟁을 예. 페트로 달러를 예. 방어하기 위한 예.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고 보는 예. 부분은 예. 어떻게 보면 이번 전쟁 이후에 예. 저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예. 미국이 다시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뭐 핵도 아니고 핵무기도 아니고 핵이 있다고 뭐 끊임없이 막 여론전을 해서 결국에는 페트로달러 패권을 유일하게 미국 중심적 세계 질서를 세우려고 중국이 넘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남의 나라에 침공해가지고 대통령도 잡아가고 죽여버리기도 하고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다. 자,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요.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 훌쩍훌쩍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서 미 의회에서 이 전쟁을 멈추는, 그러니까 마가진형도 뭐 분열되고 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어서 의회에서 이 전쟁을 뭐 중단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뭐 분석도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것도 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일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이전까지는 네. 이제 출구 전략을 미국이 이제 결정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상황이라 보는데 그런 측면 속에서 저는 이번 어떻게 보면 무고한 민간인들 소중한 생명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1,100명이 이란에서 지금 죽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저는 이번 사태의 발단은 2018년이라고 봐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일방적으로 J-14라는 그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탈퇴했죠. 네. 당시 이 핵 협정은 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과 독일이 예. 합의한 다자간 합의였고 예. 또 유엔이 승인했습니다. 예. 그런 것을 파기한 것을 용인했기 때문에 예. 이와 같은 전쟁과 침략, 만행과 살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을 외교적 해법을 우리가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주체들이 네. 국제사회가 함께 중재와 개입해서 음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단지 말하면 한 국가가 네. 또 일부 국가가 이 사태를 해결할 가능성도 쉽지 않다고 봐요. 그때의 참여 주체들이 함께 예. 모여서 예. 중재하고 논의하고 해서 어쨌든 사람 죽는 것을 막아야잖아요. 예. 또 더 이상의 피해를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 국제사회가 함께 음흠. 이 부분을 좀 갑자기 빨리 네. 그 논의하는 것이 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이 무도한 전쟁을 멈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유엔 안보리 그 의장국이 미국이어가지고 이달까지는 해법이 없다. 다음 나라가 바레인이라면서요. 네. 예, 그럼 바레인이 의장국을 맡게 되면 조금 내달에는 바뀔 수 있을까요? 좀 더 두고 봐야죠. 바레인 같은 경우도 예. 어떻게 보면 취약한 네. 군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쉽지 않군요. 자, 우리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는 이 전쟁과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직접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우리가 독자적인 외교 행보를 보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에너지 문제나 예. 또 주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예. 그렇다면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 경제에 큰 방향을 미칠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위기는 기회라고 봐요. 이때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우리가 네. 외교적인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오만을 비롯한 아랍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좀 강화시켜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적극적 중재자 예, 역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중재 경험도 비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이번에 다양하게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이 중동 문제를 한반도 문제와 연결할 수가 있고 음흠. 그렇다면 북한 문제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텐데 네. 우리가 이제 신뢰 구축의 하나의 예. 해결사 중재자 역할을 좀 부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음흠. 더불어서 이제 하메네이 추모제가 40일 정도 40일 뒤에 열릴 거라고 네, 네, 알려져 네. 있는데요. 예. 이때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특사 파견 방안이나 어. 이런 부분들을 좀 내부적으로 좀 준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파견을 할지 말지와 네. 더불어서 이제 어느 수준을 할지 이런 네.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반이란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우리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예. 예, 서울로가 있고. 그리고 예. 이란은 반미국가 이제 반사관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는 이란에 다 외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우리가 이제 반미 반 예. 서방이라고 하는데 예. 이란은 반서방권 아니에요. 아, 예. 우리하고도 되게 우호적인 관계를 우호적이고, 가지고 있는 예. 국가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보다도 적극적인 외교 행보가 필요하고 예. 어떻게 보면 미국도 지금 본인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곤욕스러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이때 우리가 최대한 역할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를 좀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저는 앞으로 우리 한반도 문제나 네. 국제 질서 속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네. 또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께서 한국 언론에 대해서 꼭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일단 저는 용어를 좀 우리가 예. 명확히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용어. 예를 들면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란 용어는 예. 쓰고 있는데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아랍에미레이트가 예. 공화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군주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연방 체제인데 예. 근데 우리가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예.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예. 근데 그 이란의 경우는 과연 그런가? 예를 들면 요즘은 언론들이 최고 지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한때 최고 종교 지도자라고 맞습니다. 사용했죠. 예. 근데 최고 종교 지도자는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 그리고 지금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기구가 음. 공식 명칭은 전문가 의회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전문가 회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의회를 회의라고 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예. 근데 전혀 다른 예전에는 건데. 최고 지도자 운영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예. 그리고 회의. 완전히 국가를 무슨 이거는 그 국민들이 음. 그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성직자를 뽑는 기구입니다. 네. 그들의 임기는 8년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 용어 사용 부분을 좀 우리가 예.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예. 또 다른 부분은 전쟁 보도에 대한 보도 형태인데 네. 저는 좀 형식적이나마 기계적인 중립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기계적 중립이라도 예를 보여라. 들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예. 미국과 이스라엘 언론 보도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과연 한 번이라도 이란 쪽 음. 입장과 언론 보도를 한 것이 있을까? 네. 또 정 이란 쪽하고 여러 가지 보도가 힘들다면 적어도 알자제라 네. 언론 부분들은 한 번쯤 할 봐라. 필요가 있을까? 예.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심각한 부분은 네. 지금 이 전쟁을 보도하면서 컴퓨터 게임식으로 사람이 죽고 있어요. 네. 근데 엄청난 정보전 네. 또 군사력의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도 안보나 군사 측면 속에서 이것이 알 필요는 있지만 음흠. 그 안에는 네.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제가 사실 이번 전쟁에서 가장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게 미나부시의 여자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수업 받으러 갔다가 무려 165명이나 사망한 사건입니다. 저도 알자지라에서 봤는데요. 엄마들이 그 뭐라 해야 됩니까? 울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엄마들이 우는데 그 소리가 흡사 그러니까 어디에 비유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그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는데요. 그게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예. 아이고 교수님 역시 1호 박사님. 네,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처음 오셨거든요. 예. 네. 저는 이런 사태를 좀 긴 호흡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좀 사건을 따라가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앞으로의 이제 어쨌든 전쟁은 종식됩니다. 네.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너무 사건 자체만 매몰되지 말고 그 몇 년 뒤에 벌어질 여러 가지 국제 질서, 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따라하기보다는 좀 긴 안목으로 이것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란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잘 알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